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의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참 좋은 얘기만 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싫은 얘기여도 듣기 싫고 또 하기 싫은 얘기여도 반드시 또 해야만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위클리벳에서 저희 스스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 울릉도에서 좀 사건이 터졌어요. 그 울릉군에 근무하시는 공수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가 함께 유기견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 실습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기견을 불법적으로 수술, 그러니까 실습을 하신 거죠. 네, 그런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땠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룬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기사를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공수의와 공중방역 수의사가 유기견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술을 했고 뭐 5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유기견 4마리의 슬관절 수술을 또 단독으로 또 진행을 했고 또 이건 또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공중번역 수의사가 자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근데 이제 공수의는 수술을 한 거는 맞지만 모두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필요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어쨌든 이 2명의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근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한 10마리 정도 구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2마리는 이게 동물보호단체도 같이 또 울릉도에 들어갔었거든요.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옮겼고 8마리는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개들을 봤을 때 이제 수술 자국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얼핏 얘기만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아프다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네, 분들도 그러니까 계실 거예요.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수술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의혹을 받는 건 멀쩡한 애들을 실습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한 거다 이거죠. 이거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질병 치료나 이걸 위한 목적이었냐, 예방을 네. 위한 목적이었냐, 아니면 실력 향상을 위한 실습 목적이었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또 주요 공중파 기자가 같이 들어가서 취재했고 또 동물보호단체가 이걸 깊게 다뤘는데 이분들은 이제 실습 목적이었다. 그래서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정해진 절차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설보호소는 이제 뭐 예외니까 빼고 이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정식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이 들어오면 이거를 APMS 우리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네. 애니멀 전치유전 계약 거기에 올려서 이제 유기동물이 어디서 어떻게 구조됐다 사진까지 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주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10일 이상 최소 공고를 해야 되고 10일이 지나면 이제 이 소유권이 그 보호소 지자체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지자체 보호소가 여유가 되면은 뭐 더 데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락사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 아니면 뭐 입양을 딴 데 보낼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이 동물보호단체 얘기에 따르면 네. 이거를 공고를 이제 부정확하게 한 다음에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거나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입양을 했다는 거죠. 아, 그 공수의 공수의 이름, 수의사 이름으로. 수의사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수술용으로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실습한 뒤에는 안락사라던가 아니면은 수술 중에 사망한 케이스도 있다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걸 방사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재포획해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핵심이 되는 게 정말 실습 목적이었냐 아니면은 이제 정말 질병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떻게 딱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동물보호단체랑 이 기사화된 내용만 지금 읽어드리는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정확한 결과는 조사 후에 수사 후에 이제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위가 네. 나왔고요.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를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시는 네. 분들 꽤 네. 많으실 거고요. 그냥 공중방역수의사는 이제 수의사 군 대체복무제도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네. 공수위와 공중방역수의사를 헷갈리는 분들이 수의사 사이에서도 사실 있어요. 근데 공수위는 이제 수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지자체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그래서 이분들이 공수위라는 직함을 갖고 일을 하면서 말 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뭐 동물을 어떤 국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체열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수위는 공적인 일을 맡기는 지자체가 임명한 수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군 대체복무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울릉도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 공수위와 공중방역 수의사가 둘 다 울릉도에서 근무하는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른 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뭐 저희가 뭐 윤리적인 문제는 차후로 치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네. 어떻게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혐의가 정말 사실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냐를 한번 짚어보면은 네. 뭐 사실이 아닐 수도 분명히 있다고 다시 그렇죠.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보면 동물 실험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동물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실 유기동물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하지 말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은 동물의 건강이나 질병 관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동물을 실험한 경우에 또 제외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단순 실습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질병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단순 실습으로 이 유실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 맞고요. 동물보호법 24조 위반이 되고요. 불법이었다면 이제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법 제8조에 보면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2항의 1조가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한테 상해를 입히는 행위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24조에 유실 유기동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랑 똑같이 이 경우에도 실습 목적이었다면 불법, 질병 예방 목적이었다면 이제 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법은 이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이 동물학대 행위 불법이 적용이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명을 다루는 직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분한테 계속해서 생명을 맡겨야 되나? 라고 네. 하면서 조금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수의사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수의사법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수의사법 제32조에 면허 취소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네. 적용되냐 안 되냐가 사실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수의사법 제32조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 효력의 정지에 보면은 이런 경우일 때 이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의사법 제5조에 있는 결격 사유. 우리가 수의사 면허 시험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수의사 면허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그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제가 읽어드린 법에 지금 동물보호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 위반으로 네. 판정이 돼서 그렇죠. 어떤 처벌을 받아야지만 면허를 그렇죠. 취소할 수가 있는 상황인 과태료 거죠. 수준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동물보호법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아까 제가 동물보호법 위반 어떻게 될지 얘기해 드렸는데 그 중에 8조 위반이 돼서 만약에 이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분이 그러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은 되긴 되는 거죠. 네. 실제 면허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수의사법상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실형 이상을 받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수의사법에서도 면허 취소의 어떤 대상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불법 수술 실습 문제라든지 또는 기존에 저희 위클리빗에서 다뤘던 주제들 공혈견 문제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늘 저희가 안타깝게 좀 지적됐던 부분들이 수의사들의 윤리 의식이라는 측면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뭐 과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 수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에 대한 이런 지켜보는 눈이 요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높아졌어요. 까다로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진짜 이걸 돌아보고 수의사 윤리의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의 윤리의식을 돌아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뭐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동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자의적으로 정한 우리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천시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맞습니다. 네. 여기 카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안은 수의사한 개인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유기견을 수술 실습용으로 써도 된다는 인식. 존엄한 죽음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안락사조차 허락되지 않은. 어차피 10일 뒤면 죽을 게인데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는 인식 밑에 유기견을 폐견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시선이 있다. 뭐 이거 정확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꼭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 수준 어디에 와 있는지 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